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죠. 핫한 열린 10강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야심경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색뿌리공 공부리색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불이라고 하는 말과 즉이라고 하는 또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이 즉. 그래서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던 난개발 지역을 갖다가 깨끗이 비워야지만이 도시 재생 사업이 잘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시 재생 사업이 쉬운 말로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할 때, 재생 사업을 할 때 기존의 난개발 지역을 갖다가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비운다는 말이 뭡니까? 공이에요. 우리 반야심경의 공입니다. 그러면 뭐냐? 잘 비워야지 아름다운 도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비워야지만이 예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비운 것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기존에 있던 개발하기 어려운 난개발 지역, 예쁘지 않은 도시 경관을 갖다가 싹 비워놓고서 공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공에서부터 디자인을 갖다가 다시 하는데 잘 비워야지만이 예쁜 색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잘 비운 것은 곧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도시를 갖다가 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구획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구조로 도시를 재생시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평가를 할 때 이 도시가 아름답게 재생 사업이 끝난 거는 결국 구획을 정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비웠기 때문에 이쁘게 나왔다 얘기. 이쁘게 나온 것은 잘 비웠기 때문에 잘 비우면은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색뿌리공 공부리색이에요. 그럼 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즉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즉이라고 얘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을 갖다 유식한 말로 쓰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가분. 분리할 수 없는, 분리가 불가한 것이 불가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색과 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과 색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아까 쉬운 예로 지금 현실에 맞는 예를 들었잖아요. 철거를 잘해야지 건축이 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건축 잘한 거는 결국 철거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구획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도시 재생이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비우는 것과 잘 만드는 것은, 잘 만들어진 것과 잘 비운 것은 결국은 그 바탕을 갖다가 잘 조성했기 때문에, 잘 비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찰에 불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터를 갖다가 말끔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잘 비워놔야지 거기에 어떤 법당을 건설을 하던 어떤 요사체를 갖다가 짓든 간에 공터를 갖다가 잘 다져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우는 것과 만드는 것,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은 그거는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즉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즉이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다음에 뭡니까? 수상의 행식도 역부여시다 그래서 역부여시.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색이라고 하는 것.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며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들 몸이 아름답고 여러분 몸으로 좋은 컨디션을 갖다가 유지해서 어떤 좋은 일인들 이 몸을 갖고서 하려고 하면은요, 일단은요, 몸을 잘 비워야 됩니다. 몸을 잘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잘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있는 노폐물을 갖다가 잘 비워내야지만이 건강하거든요. 결국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있는 불순물을 갖다가 잘 비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워내는 것과 여러분들 좋은 에너지를 채우는 것은 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결국 쓸데없는 것을 비우는 것이 그게 결국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그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많이 섭취하고 내 몸에다가 좋은 것을 갖다가 많이 투입을 한다고 해도요, 그거를 갖다가 잘 소화시켜 가지고 잘 내보내지 않으면, 잘 비우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결국 비우기 위한 것은 결국 잘 채우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물질을 잘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몸에도요, 결국 좋은 물질을 갖다가 채워가지고 몸을 정화시키려고 그러면 일단은 비우고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 디톡스 할 때 이 몸에 독소를 뺄 때 어디 가서 합니까? 단식원 가서 하잖아요. 단식원. 그게 바로 지금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도리입니다. 지금 그 도리를 갖다가 잘 적용한 게 단식원이에요. 그럼 잘 비우고 독소를 갖다 배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것을 갖다가 먹어가지고 몸을 보강시키는 것.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에 해당되지만은 그러면은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랬단 말이죠. 그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가운데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갖다가 성분을 갖다가 분석하니까 4가지 성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느낌, 두 번째는 마음에 이미지가 있더라. 이미지가 저장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세 번째는 마음에 무엇이 있냐? 형성, 에너지가 있더라. 형성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네 번째, 이거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인식과 판단이 있더라. 마음은 이 4파트로 나눠집니다. 마음은 이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는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은요, 형성력이 있습니다. 형성력. 방향성이라고 하는 형성력이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수, 상, 행, 식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대인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느낌입니다. 그럼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을 받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전부 다 느낌을 일으키는 거는 심리작용이에요. 좋다, 싫다, 화가 올라온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느낌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좋고 싫고를 갖다가 이제 이미지화 시킵니다. 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야지만이 많은 것을 갖다가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요, 복잡하게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저장합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내 편이 아닌 남의 편,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사람, 남의 사람, 아군과 적군,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사람을 갖다 이미지화 시켜요. 왜? 그 사람과 함께 겪었던 시간을 갖다가 다 어디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싫은 기색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불편했고 구구절절한 거를 갖다가 다 마음에다가 담아두기에는 이 세상이 용량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화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요. 좋고 싫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중간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분화 3분화 시켜버리는 게 그게 이 상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요, 과거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이에요. 연상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자라보고 놀랐으면은 지금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이게 연상작용 때문에 그래요. 연상작용. 연상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이미지로 떠올라요, 이게.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이라 그래요. 심상.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 행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가는데 어디로 가냐 이 말이죠. 이 방향성이 자기의 과거와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앞으로의 희망하는 것과 지금 현재 상황이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래 자기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과거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실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라고 하는 건 현재에 있는 겁니다. 전직은 필요 없어요. 현직이 우선입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영향력이 있고 과거에 쌓아놓은 경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현재 상황이 무용지물인 상황이 돼버리면은 과거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속을 관통해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형성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황과 미래에 희망하는 것이 이 행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전생부터 계속 술 먹는 것을 갖다가 술 마시는 것을 갖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습관화 시켰다고 하면은 이 생에 태어나도 술을 가리킨 적이 없는데 술 쪽으로 끌린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방향성이 그쪽하고 가깝게 가게끔 맞춰져 있어요. 그게 바로 행입니다. 그래서 12연기법에 뭐라 그랬냐? 무명, 그 다음에 행, 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없을 무자, 밝은 명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는요, 어떤 이치와 사리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은 반야라고 그랬습니다. 반야. 반야가 있어야지. 반야라고 하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밝게 드러난다. 근데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반야인데, 반야가 전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야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두워요. 밝음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리 판단을 갖다가 흐리게 합니다. 왜? 밝음이 없으니까는 확연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창고에서 물건을 한번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이 뭔가 손전등이 없으면은 찾기 힘들잖아요. 손전등을 갖다가 켜고서 비추어 봐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손전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손전등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비추어 본 것이 관이요, 정념이요, 사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추어 본다고 하는 건 조견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을 갖다가 비추어 보고 난 다음에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 본 다음에 야 이거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게 순 번뇌 덩어리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번뇌를 끊든지 비워내든지 하는 수행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번뇌를 갖다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무엇을 비울 겁니까? 그래서 대상을 정확히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밝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기 때문에 마치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다 보면 그 안에 아수라판을 만들어요. 다 물건 쓰러뜨리고 찾고 싶은 거는 못 찾고 그러고 어디 한 군데 무릎팍이 깨져 오든지 발가락이 찧어서 오든지 다쳐서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좌충우돌하고서 사는 우리 중생들, 무명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수상행식도 역부여신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느낌 또한 불이 무엇과 공과.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만나면 느낌이 생겨요. 근데 대상이 떠나고 나면 또 느낌도 같이 사라져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입니다, 객. 손님이에요, 손님. 근데 이게 잘못 찾아오면은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그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잘못된 이 수를 갖다가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손님처럼 찾아왔을 뿐이지. 근데 반갑지 않은 손님은요, 내가 받을 필요 없어요. 주인이 난데. 주인이 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감정은 내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본래 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외부 자극을 통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으면은 그것이 결국 고통의 원인이고 그것이 나한테 불필요한 거면은 그런 느낌, 그런 감정 내가 느낄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살아도 세상이 짧아요. 다 못 받아들이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느낌은 무조건 다 내가 보면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 뭐라 그럽니까? 야, 봐도 모른 척 해. 야, 들어도 안 들은 걸로 해.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뭐라 그럽니까? 봤는데 어떻게 못 본 척 하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봐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안 본 척 해요. 그러고 뭐라냐? 나 이거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걸 본 걸로 하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봤지만은 안 본 걸로 하면은 고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들어도 그 좋은 말도 아닌데 나 안 들은 셈 칠래. 나 그런
그런 거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들었지만은 나 안 들은 걸로 할게. 난 못 들은 거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누가 그래요? 아니, 밥 한 끼 살라고 하는데요. 먹은 셈 칠게. 먹은 셈 칠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이거 별로 행복하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나 오늘 너하고 밥 안 먹은 거야. 난 너하고 앞으로 내 기억 속에서 너하고 밥 먹은 적이 없어. 밥을 같이 먹었다 하는 기억을 하게 되면은 이게 행복하지 않으니까는 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 이거 느끼지 않을 거야. 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외부로부터 온 자극이고 그걸 갖고서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 경계라고 합니다. 눈의 경계, 귀의 경계, 코의 경계, 입의 경계, 몸의 경계, 의식의 경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경계를 안 받아들이겠다는데 그런 주체성은 있어야죠. 내가 내 느낌을 갖다가 비우고 싶다고 하는데 왜 객인 손님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혼란하고 어지럽히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링이에요. 이 심리를 자가 조절하는 거죠. 셀프로.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저장하고 싶지 않아. 저장해봐야 내 마음만 혼탁해진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이미지 저장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갈등을 겪었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는 너무 안 좋아. 그 사람 아주 순 나쁜 놈이라고 내 마음속에 저장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오염이 됩니다. 본래부터 내 마음은 그거 저장하기 이전에는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좋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 이미지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럼 마음이 당연히 그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잊고 살아요. 그 사람은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저장했던 이미지가 다시 튀어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나쁜 놈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과 내가 과거에 비상식적으로 다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다른 주위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받아 가지고 좋게 발전해서 예전처럼 그런 막무가내인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을 겪고 이미지를 갖다가 안 좋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봤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좋은 사람으로 탈바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가 튀어나와요. 나쁜 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고 그 사람과 재차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시간을 갖다 끌어와서 지금하고 연결시켜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일체 고액을 갖다가 해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체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잘 비워야 돼요. 불필요한 거 잘 비워야죠. 그러면
과거의 나하고 아주 안 좋은 걸 갖고서 싸웠는데 내가 야속하고 억울함을 갖다 그 사람한테 품고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만나게 되면은 이제 2차전에 돌입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이미지화 시키는 이 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갖다 비워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얼굴이네. 아유, 잘 지냈어? 이렇게 해가지고 새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 너 옛날에 나하고 원수진 거 생각 안 나? 몰라. 나는 생각 안 나. 이렇게 나와야지 뭔가 호인 아닙니까? 응? 쫄짱부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갖다가 일일이 이젠 다시 또 따지려고 해요. 왜? 지나간 세월만큼 보상을 받고 내 마음속에 담아둔 만큼 자기 마음에 짐이 됐거든요. 보관료 받으려고. 보관료 받으려고. 안 좋은 이미지 자기가 저장해 놓고 그 상대방한테 오랜만에 만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 내 안에 있는 그 이미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보관료 받으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형성력이라고 하는 거, 방향성, 이것도 사실 비어 있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업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과거에 돈만 밝히던 사람, 계속 할머니 때부터 돈, 어머니, 아버지 돈, 결혼해서 와이프 돈. 그러니까는 계속 돈만 밝히는 환경에서 본인이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 방향성이 항상 돈만 밝히고 인색하고 누구한테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업의 환경에서 본인이 지대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항상 무언가를 갖다가 계속 갈구하고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로 부자라 그랬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지건성을 갖다가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지건성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졌는데 왜 또 자꾸 가지려고 그렇게 안달을 부리는지, 그게 바로 방향성과 형성력이에요. 그런 마음 역시도 비워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 행복에 도움이 안 되면은 그 마음을 갖다가 집착이라고 하는 마음, 갈망이라고 하는 마음, 안 되는 걸 자꾸 그걸 갖다가 얻으려고, 내게 아닌데 계속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평안하게 만드냐고요. 자기 인생을 갖다가 스트레스만 주지. 본래 없었던 마음입니다. 본래 나한테 없었던 마음인데 이게 견물생심이라 보면은 이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형성력 역시도 비워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없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다 손치더라도 지금 방향을 갖다 바꾸는 거는 내 맘이에요. 내 의지입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대로, 여지껏 마음 썼던 대로 계속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방성으로 살아왔던 것을 갖다 일방통행으로 살아왔던 거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성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 지금은 전진하면 좋을 것 같으면은 전진해야지 옳다고 생각하면 전진하지만은 후진이 옳다고 하면은 방향성을 뒤로 트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지껏 전진만 있었지 후진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일방통행이 결국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우회를 할 수도 있고 좌회를 할 수도 있고 선회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이 형성력의 문제예요. 무언가를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형성력. 이거 행위거든요. 과거에 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업은 본래 공한 거거든요. 그러한 공한 이치를 알면요, 내 스스로 그거를 갖다가 비울 수가 있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인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인식하는 것, 항상 그렇게 인식해왔던 것.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하는 것. 그때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사정과 형편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는데 내 마음 혼자서 안 바뀌게 되면 그건 고통입니다. 이 인식과 판단이라고 하는 이 입장을 갖다가, 이 내 마음의 입장을 갖다가 비워놔야 돼요. 비워놔야지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구닥다리 인식과 구닥다리 판단을 해가지고는 시대착오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비우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상행식도 또한 역부여시 이와 같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도 공이다 이 말입니다. 수상행식도 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공공공공 비워라 비워라 하는 거냐면은 그래야지 행복하거든요. 몸을 채워봤자 체중만 많이 나가죠. 몸을 채워봤자 마음만 무거운데 뭐하러 그 마음을 갖다가 채우냐 이 말이에요. 홀가분하게 비우고 살아야지 행복하지. 그래야지만이 일체 고액을 갖다가 고통과 불행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결점을 갖다가 이 비움을 통해 가지고, 비우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얻는 경전이 바로 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반야신경은 무슨 경전인가 봤더니 이거 해독제예요. 해독제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독성을 갖다가 전부 다 중화시키는 해독제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 느낌에 대한 집착, 이미지화 시켰던 집착, 그리고 방향성에 항상 끄달렸던 집착, 인식과 판단이 과거에 묶여있는 구닥다리식 과거의 업에 얽매여 있는 인식과 판단,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비워내는, 디톡스하는. 그래서 이거 반야신경은요 디톡스 경전이에요. 그럼 디톡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비워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불순물 다 비워내고 난 다음에 그때는 보약을 또 채워가지고
또 유익한 성분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법화경이고 화엄경이고 그 외에 공덕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수행을 이야기한 경전입니다. 일단 비우고 나야지 거기에다가 좋은 보리심을 채우든지 자비심을 채우든지 공덕을 채우든지 선한 마음을 채우든지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디톡스의 엑기스 경전이에요. 근데 반야심경만 그러냐? 반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경전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 경전이 있잖아요. 뭡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렇죠? 우리가 금강경 하지만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금강경 역시도 비우라 그러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지만이 보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한테 보시를 해도 보시했다라고 하는 뭐가 없어야 된다? 상이 없어야 된다. 상이 없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서 뭐라 그러냐? 무주상보시라 그랬어요. 내가 줘놓고서 줬다라고 하는 상이 있으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소연을 하고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하늘에서 받자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하늘에서 받자. 반야심경은 그거 다 본래부터 없었던 건데 왜 그 쓸데없는 감정과 그 쓸데없는 내 삶의 불순물을 짐짓 스스로 그걸 만드냐 이 말이죠. 그 누가 시켜서 만들었냐 이 말이죠.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속은 거는요, 어리석어서 속았거든요. 반야심경은 그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최상의 법문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반야심경 남은 강의, 남은 그 시간 동안 함께 그 반야심경을 갖다가 공부해서 이참에 반야심경 완전히 친근하고 나한테 와닿아서 내 인생이 고스란히 반야심경이 적용된 삶을 갖다가 살면서 불필요한 불순물을 내 몸과 마음에서 빼서 청정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